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24년도 제시문 면접 기출 2 중에서 연세대학교 특기자 전형 그리고 언더우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영어 제시문과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되는 면접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어 스피킹에 치중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영어 스피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논점에 맞는 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걸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좀 정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최근 4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들의 해제들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특히 많은 학원들이 자꾸 유사한 문제를 풀거나 뭐 예상 문제를 주거나 혹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15년부터 해서 최소한 10년치 그리고 뭐 예전 특기자 전형의 하스 문제까지 치면은 한 13, 서너 문제 정도의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출 문제에 적응을 하고 가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대 문제는 배점이 있죠. 그래서 1번이 60%, 2번이 40%라고 했으니까 대략 이제 우리가 5분 녹화 면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앞에 문제는 한 3분 정도, 뒤에 문제 2분 정도로 잡아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논제 분석을 좀 하고 가야 되죠. 그 유디 문제의 특징은 퀘스천 1, 그러니까 패시지 1, 2가 있고요. 이렇게. 네, 퀘스천 1, 2로 이제 패스지 1에 대한 게 퀘스천 1, 패스지 2에 대한 퀘스천 2긴 한데 우선 논제가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 또 1에 A와 B가 있고 B도 또 사실은 두 개 정도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부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계속 강조하지만 플루언트하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빠뜨리지 않고 컨텐츠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논점 정리가 보다 다른 연대 문제에 비해서 더 중요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패스지 2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퀘스천 2는 패스지 2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기 실제 보시는 것처럼 패스지 1과 혹은 퀘스천 1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퀘스천 1부터 한번 논점 정리를 하고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말씀드리지만 네, 논점 정리, 논점 분석이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빠뜨리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여기에 그냥 제시문 내용 정리한 다음에 패스 내용 정리한 다음에 바로 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자. 1번 지금 A와 B가 있으니까 저희 우리 A와 B로 나와서 네, A가 되어 있습니다. A 보면 어, 만일에 어쨌든 사스마쿠스라면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뭐 답변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 두 가지겠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이 트라스마쿠스가 뭐라고 했고 그러면 한글로 적을게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정리가 일단 돼야 되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자, 최소한의 논점을 일단 적었습니다. 이게 A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좀 띄워놓고 가죠. 네. 그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1-B의 문제에서는 좀 길죠. It is possible to argue from one country ruling over another through 뭐 인지성 as sometimes happens in empires.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통치한다면 통치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봐라. 뭐에 따라서 이제 구성을 대하는 그런 트라스마코스의 어떤 견해와 소크라테스의 포지션에 따라서 What are these two arguments? 이것이 각각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제국주의 나오긴 하는데 제국주의 어떤 통치 원리에 대해서 제국주의가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한일 강점기를 일제 강점기 겪었던 것처럼 그럼 이거를 첫 번째 트라스마쿠스는 어떤 논리로 설명을 할 거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다. 이게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Why might they fail to justify imperialism? 그런데 왜 이것이 justify 되는 데는 실패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 둘의 논리에 따라서 제국주의 설명을 할 텐데, 근데 왜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뭐 살짝 제 신문을 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지금 논리는 뭐야? 첫 번째는 정당화되는 논리를 설명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각각 반론을 하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약간 세부로 좀 들어가면 첫 번째 뭐예요? 그럼 트라스마코스에 대해 그 로직에 따라서 정당화를 하는데, 근데 다시 이것은 뭐라고 반론이 가능할지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셀프 반론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의 정당한 논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반론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포인트들이. 이게 이제 1번의 주요 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갖다 읽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2번 관련 내려있죠. PS2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PS2는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다시 2번으로 메시지 오른쪽에 조금 띄워놓고 가도록 할게요. 가릴 수 있나요? 화면을 가릴 수 있으니까 좀 내리고. 그래서 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번. 자, 윌리엄 벤티크? 네, 뭐 이 사람 누구인지는 뭐 중요하진 않고 이 사람이 크리티사이즈 비판받을 수 있대요. 뭐에 대해서 베닝 사티. 사티는 이제 뭐 미리 저기 설명 나와 있지만 순장이죠, 순장. As this was considered an unacceptable application of Western moral standards on a different culture.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웨스턴, 그러니까 서구적인 도덕적 가치 기준을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 이 인도에 적용하는 거죠. 서구적 관점에서 순자가 잘못된 거니까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받았다. 머스크리치 잘했으니까. Do you agree? 음. 그러면 자, 이걸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그리인지 디스어그리인지부터 정해야겠죠. 여기서는 우리 뭐 그냥 약간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거를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문화 보편주의, 문화 절대주의 관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이유를 말한 다음에 그 근거가 나오면 되겠죠. 이상 그 근거가 나올 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동의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크리티시즘의 비율을 그 동의를 한다, 비동의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1번 일단 이렇고요. 1번이 아니고 A구나 이게. A죠. 그렇죠. 퀘스천이었고요. 그다음에 B로 가보죠. Of the two ideas of justice considered in passage 1. 자, passage 1이랑 다시 연결이 됩니다. Which of these most applies of the case of antique? 이 케이스, 이제 passage 2의 케이스에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 어떤 게 더 적용될 수 있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양가적인 답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그 플라스마코스랑 소크라테스가 나왔었는데 오늘 한쪽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두 쪽 어프로치가 다 가능한데 전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앞에 아예 A의 답이랑 논리적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트라스마코스 의 관점으로 뭔가 설명이 가능하고 모르겠어요. 실제로 해보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점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본인이 일단 이번에 A 답변과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출제율에 부합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시 좀 위로 오시면 일단 1부터 해결을 좀 하고 올게요. 문제 1번부터. 자, 그럼 이제 뭐 간단하다는 키워드로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게 해석이 안 되진 않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뭐 굳이 이제 접근하자면 문화, 철학, 사학적인 이제 그런 사고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UD에서의 이제 그 UIS의 이제 CC 있잖아요. 커먼 커리큘럼 다루는 교재 중에서 약간 비슷한 내용이 발췌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배경 지식으로 막 가르치시는 학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굳이 그래야 할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해가 될 것은 아닌데 그렇게 뭔가 시간과 노력을
그리는 건 이제 유디 면접만 딱 준비한다면 가능하긴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경고 제시문 면접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사회탐구 과목들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꼭 봤던 제시문이 나온다고 잘 푼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사회탐구 시간에 했었던 개념이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적응해서 꺼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을 해야지 지식을 외우는 건 저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지금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라스마커스는 기본적으로 이 정의라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 약간 시니컬함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쭉 가보죠. 크라스마커스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약간 이 강자의 논리라는 거죠. 힘의 논리.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힘의 논리, 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힘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걸 가지고 옵니까? 아, 그게 그렇게 통치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정리해 건 정말 누구의 이익이냐?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결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 정의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룰러가 통치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무슨 통치자가 통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대다수의 뭐 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정의로울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룰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것의 이제 사례로서 이제 그 뭐 닥터 의사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제 누구죠? 이제 캡틴의 아무튼 그배 선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라시마쿠스는 이제 그 양치기 사례를 또 둘이 한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이제 양치기 그래서 트라시마쿠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양치기에 대해서 양치기는 양을 돌보지만 결국 양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양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밑에서 양치기를 그거는 너무 이제 그 상업적으로 보는 거다. 양치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익은 양을 돌보는 데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이 제시문에서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약간 텔로스에 대한 얘기죠. 이제 약간 이게 뭐 아리스토텔레스로 결국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제 그 셰퍼드가 갖고 있는 본질이 뭐냐 라는 데 대해서 약간 다투는 것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찰스 마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크라테스의 견해에 동의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 있죠. 좀 소크라테스는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디어라고 원칙론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찰스 마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양치기는 그 정말 양을 위할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먹으려고. 근데 이 둘 중에 뭐를 추구할지는 누가 결정해요? 양이 결정해요? 양은 못 하잖아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양치기가 결정하죠. 트라시마코스가 아니라 양치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왜 그래? 그게 양치기가 힘이 세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야? 양측에는 결정권이 없고, 양은 결정권이 없고 양측이 결정한 어떤 이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의 논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자꾸 밖에서 배경식 갖고 오지 마시고요. 질문 안에 있는 로직으로 충분히 좀 풀어 가셔야 돼요. 나오는 키워드로. 지금 제가 밖에 거 안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제국주의 통치 원리로 가보면, 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트라시마쿠스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힘의 논리. 더 센 나라가 더 약한 나라를 통치하는 건 힘의 논리에 의해 정당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일단 정당화 논리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거 이제 사실 그 실제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이것은 피지배국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이걸 위한 것이다. 이제 마치 뭐 일본이 이제 그 조선을 통치할 때도 뭐 문명개화, 뭐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다. 뭐 이런 보호국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기본 정당한 논리를 가져올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좀 반론을 할 것이냐? 이 반론을요, 자체에서 가져오시기보다는 이제 트라시마코스랑 소크라테스가 서로 이제 여기서 제시문을 줬잖아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그럼 저는 일단 그거에 따라서 한번 반론을 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반론은 왜 정당할 수 없냐에 대해서 두 개를 이제 따라가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거면 그냥 약간 소크라테스를 이용해 보시고 제시를 썼던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음, 트라스마코스 논리를 좀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쨌든 굳이 우리가 어떤 배경 지식의 활용 없이도 제시문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오른쪽에 있었죠. 다시 조금 내려가고요. 다시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는 이제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좀 그 연결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내가 이 그 사티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금지한 비판이 그 비판에 동의한다면 여기 좀 솔직히 좀 포인트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나는 비판에 동의한다. 그럼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무슨 관점이 되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서구의 잣대로 인도가 저 힌두의 문화를 지다는 것이다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만일에 이 글을 써야 만일에 이제 나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거기에 대한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약간 문화 절대주의나 혹은 이제 상대주의의 한계를 좀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혹은 이제 그 상대주의 한계. 그래서 이게 뭐 유난 얘기도 이제 뭐 아무리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여성 인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죽는 거 순장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은 문화상대주의로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해야겠죠. 이게 이제 이번에 A 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적어놓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B로 왔을 때는 이제 가보면 그럼 이제 어떤 관점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제 트라시마코스의 어떤 로직이 적용된다면 이걸 어쨌든 강자의 연습이니까 여기서 이제 강자 대 약자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지금 여기서는 이 지금 패시지2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강자가 이제 영국, 약자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자인 인도가 영국이 인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저스티스 아니냐? 원래 그런 거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 소크라테스의 이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어, 소크라테스는 이제 뭐 누구의 이익이냐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게 결국 그 영국이 하긴 하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인도의 이익을 위한 거 아니야? 인도 사람들의 이익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약간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또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로지컬하게 이제 약간 일관성을 여러분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면 물론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걸 이제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사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면 아무래도 약간 트라시마코스 이건 그냥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강요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할 것이고 만일에 이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거 잘한 거다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 인도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인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연결 지어 주시는 게 약간 답변의 일관성 면에서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또 답변 순서 좀 정해 봐야죠. 그러면 자 그래서 1, I'll answer for question number one.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먼저 이제 A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트라시마코스는 힘의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소크라테스는 그게 누구의 이익이냐를 더 중시한다. 근데 둘이 양측의 논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양의 이익을 위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근데 핵심적인 건 문자 차이가 없었죠. 근데 결정력 양측한다는 면에서 이건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2-1로 가면 자 제국주의의 뭐 통치 어쩌고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트라스마코스는 힘의 논리로 좀 지금까지 트라스마코스는 힘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뭔가 정당화를 할 것인데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이제 그것은 소크라테스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이익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이유로만 지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반론이 나올 수 있고 한편 소크라테스는 피지배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텐데 트라시마코스 관점은 뭐예요? 아까 양측 얘기처럼 근데 누구의 이익을 추구할지를 결국 임페리얼리스트 지배국이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론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총 한 12문장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말할 때랑 한국어로 말할 때가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이거 이렇게 12문장 정도 된다면 대략 한 2분 30초에서 3분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답변이. 자, 2번. 그러면 2번 문제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좀 결이 다르죠. 약간 택일의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반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나는 문화상대적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A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부동의한 부동의한다. 부동의한다겠네요. 왜냐하면 나는 상대주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저런 문화까지는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 정당화할 수 없다. 네 문장 정도. 그다음 B를 답변한다. 이제 여기서는 뭐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택일이겠죠. 트라시마스의 관점에서 나는 뭐를 해보 트라시마스는 강자와 약자를 제하고 뭐 힘의 논리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영국과 강자는 영국이고 약자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음,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한 강요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O 소크라테스의 관점을 따라가 보겠다. 이 소크라테스 누구의 얘기 중요하다고 한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은 누구의 유효성이 얘기한 것이다. 따라서 뭐 정당화되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총 한 10문장 정도 8문장? 9문장? 9문장 정도 나오네요. 이제 앞에 거보다는 조금 상대로 짧아져서 한 2분 15초에서 30초 정도. 두 개 합쳤을 때 2분 15초, 30초. 30초. 그러면 뭐 길면 한 4분 30초, 안 되면 4분 15초로 나온 답변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말해야 될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여기서는 영어를 플루언트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뜨리지 않고 논점을 다 말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논점이 제일 많다. 연대 문제 중에서 유디가. 그리고 영어 어떤 그런 스피킹의 수준은 네, 제가 얘기를 하죠. I can speak에 나오는 그 나문희 씨 정도의 영어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플루언트나 스피킹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문제를 네, 정확하게 풀고 최대한 제시문 안의 내용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는 연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4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연세대학 유디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